자, 안녕하세요. 저는 글 굽는 계란빵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제 오늘은 제가 이 독립출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독립출판하고 제가 이제 브런치 작가이다 보니까 그 브런치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좀 엮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이제 독립출판 관련된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제가 누군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11살 아들의 엄마고 그다음에 뭐 아내고 아내이자 K 장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야 쓸 수 있는 이야기를 공동 출판으로 해서 그 이제 공동 저자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브런치 스토리 작가이고, 그다음에 블로그는 6천 명의 이웃이 있고, 스레드는 4,800명. 그 외에 엑스랑 인스타도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간단하게 드리고, 근데 제가 이제야 쓸 수 있는 이야기의 공동 저자이다 보니까 이게 독립출판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보통 시중에 독립출판을 그러니까 그 책을 내는 프로젝트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많이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몇 군데 이제 그, 그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는 고유출판사라는 독립출판에 미뤄왔던 씀이라는 프로젝트고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총 10명이 이 책을 이제 지으면서 이제 각자 자기가 하고 싶었던, 미뤄왔던, 뭐, 글을 모아서 내는 출판사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고유출판사에서 운영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료로, 오프라인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도대체 이런 독립출판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처음 이제 만나서 10분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처음 해주신 출판사 대표님이 처음 해주신 이야기가 이제 일반적인 출판이랑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책을 그냥 항상 사보기만 했지 이 책이 어떻게 유통이 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잘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설명을 되게 자세히 해주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많이 좀 도움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일반적인 출판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출판사에서 기획을 하고, 이제 기획을 했을 때 어떤 책이 이제 과연 잘 나갈 것인가, 이제 뭐 본인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출판사다 보니까 이제 뭐 수익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기획을 하고 이제 원고 이제 어떤 사람이 과연 이 책을 쓸 것인가 아니면 뭐 공모전에서 뭐 당첨된 뭐 그런 글일 수도 있고 뭐 투고된 글을 자기네들이 낼 수도 있는 거니까 보통 출판사에서 투고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고를 섭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부분들, 이 책과 어울리는 디자인, 표지, 내지 보통 굿즈를 기획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유통, 전자책, 종이책, 전자책, POD, 이렇게 유통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출판사 같은 경우 종이책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마케팅. 근데 뭐 지인 같은 경우는 사실 첫 책만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시고 SNS나 펀딩 쪽으로 많이 마케팅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건 이런데, 과연 고유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드리면, 고유 출판사 같은 경우는 사실 기획이 이제 미뤄왔던 씀이라는 것 자체가 기획이기 때문에 그 기획에 맞춰서 이제 10분이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10분을 모집을 해서 원고 작성을 시작을 하는데, 딱 어느 주제로 쓴다는 주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세이나 소설이나 본인이 갖고 있었던 시나 아무 글이나 상관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정하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주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쓸 텐데 본인이 이제 주제까지 다 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작가님들이 가장 조금 그러니까 좀 어려워하셨던 부분들이 뭐 어떤 주제를 과연 해야 될까, 뭐 소설을 써야 될까, 뭐 그냥 쓰고 싶은 분야들이 각자 다 다르시는데 딱 명확하게 뾰족하게 갖고 있으신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전문 작가님이 계셨거든요. 박정원 작가님하고 얘기를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써야 되니까 한 1, 2주 정도 고민하고 이제 주제를 정해서 썼고,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은 이제 고유출판사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문 디자이너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표지 같은 경우는 3개 정도 주셔가지고 그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된 게 이번에 나온 책이고, 그다음에 그 책이 다 완성이 되고 텀블벅 펀딩을 했어요. 그래서 텀블벅 펀딩에서 그 이제 그 책을 사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서 그거는 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항상 기수별로. 그래서 저희도 오기도 꽤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까지. 유통은 저희가 이제 이게 출판사랑 대형 출판사랑 좀 일반 출판사랑 다른 점이 뭐냐면 고유 같은 경우는 저희 백원사라는 곳을 따로 두지 않아서 인쇄소에서 바로 인쇄를 해서 그 독자들한테 주는 방식이라서 주문을 하면 바로 그 다음날 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찍고 발송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보통은 좀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단점이자 단점이죠. 그 부분은.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살 수가 없어요, 책을. 그, 그래서 보통 오프라인에서 기다렸었던 분들은 구매를 못한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원고 작성 파트에서 이제 처음에 그 글 네, 쓰려는 사람들을 모집할 때 네, 어떻게 모집하는지 궁금하고, 두 네. 번째는 텀블벅이 어떤 시스템인지, 몇 아, 명 네. 이상 모여야 되는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근데 보통 50명 정도 이상 모여야 된다고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제가 완전 제가 기획해서 주최한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원고 작성 같은 경우는 모을 때는 이 고유 출판사에서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그거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로 통해서 우연히 받고, 이 고유 출판사 대표님이 그 뭐 도서 인플루언서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강조하시면서 저는 블로그로 봤었어요. 다른 데서는 광고를 안 하는 것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약간 도서 인플루언서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면 네, 거기에서 네, 이걸로 좀 약간 넘어가는 이런 네, 방식.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형식이, 그래서 뭐 도서 모임도 하시고 이거저거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인플루언서 하기 위해서. 근데 아무래도 인플루언서니까 뭐 이제 서평 같은 것도 많이 올리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블로그에 인지도를 쌓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고유출판사는 어떤 식으로 책을 내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대체 그런 미뤄왔던 쓰임이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좀 궁금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고유출판사는 총 8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8주 동안 글을 써서 저희가 이제 퇴고까지 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주는 제가 언급을 안 해놨는데 그냥 오리엔테이션 다 같이 오프라인에서 작가님들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서로가 너무 어색하니까 각자 이제 인사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그다음에 그 2주 같은 경우는 아 진짜 뭘 써야 되냐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주가 되기 전에 이제 만나야 되니까 그때 이제 어떤 글을 쓸 것인가를 대략적으로 좀 정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이건 괜찮을 것 같아. 뭐 이건 더 이렇게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다 10분이 계시니까 여러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3, 4주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글을 쓴 다음에 간략하게 합평회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합평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모여서 이 글이 어떤 글인지 서로 얘기를 나누는 그런 형식을 말하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하평이 뭐 독설적이거나 뭐, 이건 아니야, 이런 거라기보다 서로 좀 응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하평이 진행이 됐고, 5, 6주는 이제 그때가 제가 할 때는 추석 주간이어서, 그때 이제 쉬면서 작가님들이 더 많이 글을 좀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3분의 2 정도는 썼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리고 그때 썼던 거를 7주 때는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짝꿍을 이뤄가지고 총 10명이니까 그 이제 두 명씩 해가지고 각자의 글을 읽고 조금 더 좀 세밀하게 합평을 하는 피드백을 하는 거였는데 이때는 이제 전문 작가님, 박정원 작가님 하고 저희 이제 2명하고 같이 이제 3명이서 그 글을 좀 조금 더 좀 면밀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 오탈자까지 좀 잡아주고, 왜냐면 저희가 또 따로 오탈자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교정교열을 따로 안 해서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고, 마지막에는 총 10분이 쓰신 글을
다 같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10명의 분들 글을 다 프린트해가지고 저도 이제 감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썼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서로 이야기 나눴는데 그때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 같이 끝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쓰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8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고유 같은 경우는 사실 투고를 해서 누가 책을 내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제 스스로 책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아, 나 종이책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는 분들에게 좀 좋았던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책 내는 시스템을 전혀 몰랐지만 거기에서 그분들과 되게 좋은 유대를 맺으면서 대표님의 그 열정을 제가 받으면서 어떻게 이제 그 쓰려는 분들의 그 욕망을 책을 내는 걸로 채워주는 비록 돈은 내지만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이제 비용을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적지는 않은데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할 때는 제가 좀 일찍 신청하면 그때 할인이 있어서 45만 원에 했던 것 같고 근데 원래는 50만 원이었는데 지금 제가 단가를 보니까 그 가격을 보니까 55만 원?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가격을 궁금해 하시더라고, 하긴 얼마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쓰면서, 아, 이런 것들 너무 좋았고, 이것들은, 아, 조금 이건 단점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쓰면서 배우고 느낀 것들, 이제 하평,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일 좀 신기했던 게 하평이었었어요. 왜 하평이라는 게 다 같이 글을 보면서, 아, 글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감상을 좀 말하는 시간이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글을 쓴다는 것도 부끄러웠는데 그걸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좀 숨고 싶고.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좀 다 같이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들의 글을 세상에 알리는 것조차 안 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어가지고 그냥 내면에서 그냥 자기 글짓기를 했었지 누가 보라고 뭐 누구 책을 내기 위해서 쓰는 분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없었던 분들도 계셔서 이게 화평이라는 게 다 같이 이제 글을 보고 의견 내는 거였는데 사실 이 글이 내가 쓰면 되게 부끄러운데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 글을 잘 썼다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 이런 분들의 이런 이야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아는데 남들은 모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아, 이분이 이래서 이렇게 글을 썼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었으니까 저는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서로 아, 이걸 잘했어,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냥 각자의 그 글에 대한 느낌을 말하는 그 순간들이 되게 좀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저는 하평은 좀 많이 배우고 느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퇴고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뭐 사실 분량이 많지는 않아서 퇴고라고 하기도 좀 모호하지만 글을 계속 본다는 것 그 자체가 좀 진짜 어려웠고 저희 박정원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 중에서도 자기 글을 다시 못 읽는 애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퇴고 자체를 안 하는 작가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 아무래도 좀 누구한테 보여진다는 생각을 하면 퇴고를 안 할 수가 사실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작가의 만족도 있었지만 좀 누군가를 위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작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문맥 같은 것도 계속 읽다 보면 이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서 저는 좀 두고 있다가 또 다시 보기도 하고 너무 보기 싫어서 안 보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태고는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 부분이 좀 저한테는 되게 좋았어서 아, 나도 글을 써서 책을 낼 수 있구나라는 좀 자신감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저한테는 많이 자극이 됐고 쓰다 보니까 한 장이 두 장이 되고 두 장이 세 장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어져서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아, 그래서 시작이 되게 중요하구나. 만약에 시작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만약에 좀 시작을 망설이는 분들이라면 일단 써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직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를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을 매주 만났다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너무 좋았고, 나를 알아가는 계기, 그러니까 제 글을 쓰다 보니까 저를 좀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고 감동적이었던 거는 내가 쓴 책을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 있어서
그때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우체국에 가서 책을 두거나 이렇게 붙였는데, 그때 주소를 쓰면서 그 편지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보냈는데 너무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사진도 막 찍어놓고 그랬는데, 받아보신 분들도 너무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제 책의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자기 너무 행복했다고 이런 책을 받아볼 수 있게 돼서, 그래서 누군가를 좀 즐겁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독립출판을 하고 나서 배운 것들이 정말 많고, 누군가는 책을 쓰신다고 하시면 적극 너무 추천한다 말씀을 드리고, 그냥 자신감 한번 가져보세요. 뭐, 누가 내 글 보면 뭐, 사실 많은 사람이 본다고 생각도 안 하거든요. 아직 제가 유명해진 것도 아니라, 그냥 그 글을 한번 내놓으면 두 번째 책도 분명 쓰시고 싶으실 거고, 책 쓰는 매력에 좀 빠지시지 않을까. 결국에는 글을 쓰시는 분들은 최종적으로 책을 내시는 게 목적이실 테니까, 만약에 시작이 두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환경 속에 집어넣는 것도 너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요. 이걸 통해서 약간 에세이 같은, 에세이 소설 같은 글도 한번 써보시고, 네, 공략집으로 방법론서도 써보셨잖아요. 네. 둘 다 써보시면서 어떤, 그러니까 그좀 차이나 이런 걸 느끼셨나요? 확실히 두 책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종이책이 훨씬 더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팔리고 안 팔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종이책을 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훨씬 환호하고, 종이책을 냈어? 종이책을 낸 작가야? 제가 10장밖에 안 썼지만 그냥 종이책을 냈다는 실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사람들이 더 와 하는 부분이 훨씬 있었고, 제가 브런치를 그 공략집 같은 경우는 그냥 전자책 형태로 그다 배포를 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방법론적인 책이라서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해서 많이들 받아가시긴 했는데, 이게 호응도나 감동 자체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전자책은 정말 조금 더 쉽게 접근한다고 하면, 종이책은 어떻게 내지? 라는 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종이책 어디서 내요? 종이책 어떻게 내셨어요? 뭐, 투고를 받으셨어요? 아니셨어요?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았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실히 차이가 있고, 이 방법론적인 책, 그러니까 제가 에세이가 이게 에세이 형식이다 보니까 이런 형식들이 저는 조금 방법론 책보다는 훨씬 쓰기가 좋았고, 방법론은 정확히 써야겠다는 좀 압박이 있어서 조금 힘들었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도움이 안 된다면 이 책이 소용이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드니까 제가 스스로 조금 더 부담스럽고, 좀 더 정확성을 기해야겠다, 좀 완벽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에세이는 저의 이야기니까 사실 틀릴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얘기를 쭉 풀어내는데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고민이었지, 이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막 뭔가 완벽해야 돼 이런 거라기보다 누군가 읽었을 때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왜곡 없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맥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에세이가 조금 더 쓰기 편했고, 방법론적인 책은 이게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좀 그게 오히려 조금 더 부담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